자,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언론중재법 관련 내용인데요. 자, 여권의 원로인 민주당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쫓기듯이 뭐 이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뭐 넘어가고 하면은 이거 못하지 않겠냐는 조급함 때문에 강행하는 거는 좀 난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국회 의석이 어디로 뭐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내일 처리하는 거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세 번째 주제 언론중재법 자충수입니다. 일단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이 되잖아요.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죠, 여당은.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은 그렇다고 보셔야 돼요. 예. 약간 톤이 지금 강훈식 의원님 그렇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언론에 나와서 언론중재법 이야기하기가 제가 좀 야박해서 말씀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있는 언론중재법의 이제 개정안인데 이게 200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게 2007년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리고 2010년부터 상용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소비자들의 거의 99%는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그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졌던 당시 2004년의 기후에 보면 사실은 가짜 뉴스가 퍼지는 속도라든지 피해의 강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가령 저희도 우리 이제 선거 때 되면 이러저러한 가짜 뉴스들이 뭐 이렇게 그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확산되는데 그거 어떻게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잡다가 보면 다 끝나거든요. 번질 만큼 번지고 피해가 될 만큼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잡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기본적인 취지지 이게 뭐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요. 좀 같이 좀 토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조국 사태 비판했던 언론들이 보기가 싫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친조국의 의원들이 있어요.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김영민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이 법을 낸 거 아니에요. 예. 이 조국 비판한 언론에 대한 보복법이에요.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으로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두 번째, 지금 이런 허위 조작이라든가 뭐 가짜 뉴스가 나오면 언론 중재위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이미 법이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작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작동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더 얹어서 징벌적 손해를 하는데 5배 이상 매출액에 더 청구를 한다. 손해액의 5배를 최대 5배를 그렇습니다. 청구할 수 있게 됐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재 언론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것은 데스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필터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다 회의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꼭 해야 될 걸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들이 하시는 분들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우리가 또 달리 한번 고민해야 할 사항이지 이것을 지금 이제 이 정권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한 과오이자 정치적인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항. 여권에서는 법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에서는 괜찮다. 야권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힘센 사람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들면 힘센 사람들이 아무래도 법 관련 일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쓰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뭐 주요 공직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정부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의혹 보도를 할 때 자꾸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버리면 못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뺐어요, 이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대기업 주주 임원들은 청구가 불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 처음 주장하던 무슨 정권을 유지하게 한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적절치 않은 걸로 판명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시작되는 시기도 사실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럼 하는 거다. 근데 이것도 시작하는 시기가 대통령 선거 다음부터 시행되니까 공포 6개월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월 이후고. 그렇습니다. 4월 이후기 때문에 무슨 선거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도 이제 야당의 주장이 틀리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건 그리고 실제로도 허위 보도하면 그럼 무조건 안 되냐? 허위 보도라도 공익성, 진실성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실제로 뭐냐?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뭐 이를테면 악의적으로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증거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물론 야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 수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좀 더 논의해봤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프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수차례 의견들 또 이야기 나누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도 하고 이랬을 만큼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최소원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최소원 씨는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그렇죠. 이른바 과거에 최순실 씨. 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걸 수 있잖아요, 이분은. 예전에 만약 있었다면. 권력의 비리는 권력자들이 직접 합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거나 제3자를 통해서 하지요. 나임 옵티머스 권력자들이 다 했습니까? 달리 연결했잖아요. 부탁받아서 해줬잖아요. 도와줬잖아요. 지금 최서원 씨 같은 경우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다 묻히는 겁니다. 울산 부정선거 같은 경우 다 나왔는데 그게 나오겠습니까? 다 막을 수 아니 있습니다. 왜 막을 수 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아니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니죠. 진실이 면책 사유가 아니지.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니지요. 이러한 불명확한 보도라고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할 때 이거에 대한 입증을 기자들이나 언론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비리를 폭로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이 나는 관련 있다 없다 왜 없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입증을 해내야지 왜 취재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언론사나 기자들 당신이 취재했으니 당신이 해결하고 당신이 입증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권력자들 당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로부터 이러이러한 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 또, 제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답변을 좀 하고 그 부분이 있으면 지금 있는 법으로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 판결과 관련해서 허위 보도라도 심지어 공익성과 진실성이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면책 사유는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걸 못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 모든 전제가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정도 주장은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없다는 사례라든지 또 과잉이나 이중 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법 자체가 실제로 가짜 뉴스로 피해 보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좀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 가장 기본인 언론 자유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 언론의 비판, 감시에 재갈 물리는 시도 결코 안 된다라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과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에 대한 대통령이 확고한 철학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데 야당 때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여당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의견을 내시고 또 이게 안 맞으면 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의 의견,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